오늘은 리토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하우스 온도 5도, 습도는 6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육이들이 크게 성장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립토스 같은 경우는 겨울에 꽃을 피고 탈피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라기에는 참 좋은 환경이지 싶습니다. 처음 리토스를 키우는 분들한테 가장 궁금한 건 물주기일 겁니다. 또한 성장은 언제 하고, 탈피는 언제 하고, 꽃은 언제 피는지, 대략적으로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현재 보이는 립토스는 루비라는 품종인데요. 대형종으로 크지는 않지만 꽃이 이쁘고 보랏빛 색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또한 그러니까 다른 리토스에 비해 물음병이 자주 오고 약하기 때문에 키우기 참 까칠한 품종 중 대표적인 녀석이죠. 지금 현재 꽃이 피고 있는데요. 대략 2월 중순쯤 되면 한 10,000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꽃을 다른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꽃대를 바로바로 잘라주면 되는데, 립토스 같은 경우는 꽃이 자연적으로 소실될 때까지 놔두는 게 좋습니다. 이때 수정을 통해서 발화를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데요. 발화 시기는 봄에 했을 때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꽃대가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이 꽃대가 대략적으로 립토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서 15일 정도 유지하는데, 그 후에 완전 꽃대가 소실되면 그때부터 이제 탈피가 이루어집니다. 탈피하는 과정은 다른 립토스 품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래 립토스 같은 경우는 꽃대가 올라오기보다는 바로 탈피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한 10%에서 15% 정도 지금 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럴 때 물을 줄 경우 오래된 잎이 물을 빨아들여서 결국 신엽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신엽 같은 경우 성장이 더디고 잘못하면 물음병이 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대략 아까 거보다는 약간 더 벌어졌는데요. 이럴 때도 절대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가끔 물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키우는 사람에 따라 좀 약간씩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물을 주는 것보다 주지 않는 게 낫기 때문인데요. 대략적으로 탈피 과정이 약 한 70% 정도 벌어졌을 때 물을 소량 아주 적게 조금씩 주는 게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립토스 같은 경우는 웃자라버린 아이인데요. 그늘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물을 많이 줬기 때문에 신엽이 쑥 삐져 올라온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 물음병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후에 지금 현재 신엽이 구엽이 죽고 신엽이 올라왔을 때 그 신엽의 크기는 아주 작은데요. 그 신엽이 나올 때까지 물을 어느 정도 아끼시는 게 그나마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립토스가 아무리 그늘에서 잘 큰다 그래도 햇빛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이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지니까, 너무 그늘에서만 키우지 마시고, 봄 같은 경우는 약간 반그늘 거리대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내쫓는 게 예쁘게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아이는 약 대략 한 30% 정도, 한 25% 정도 지금 잎이 탈필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엽을 보니까 아직까지 수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신엽이 새로 올라오기가 참 힘든데요. 정말 이때 물을 과도하게 줄 경우 구엽이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결국 아내 아이가 결국은 고사를 하거나, 아니면 물음병이 오거나, 아니면 성장이 더디어져서 작게 나오는 경우가 높습니다. 또한 물을 줄 때 립토스 같은 경우는 탈피하는 부분 쪽에 물이 묻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이가 물이 고였을 때
물이 고였을 때 물음병이 올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립토스 같은 경우는 가습에 정말 약하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도 뿌리를 웬만하면 건들지 않거나 아니면 뿌리를 완전하게 잘라서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말린 후에 심어주는 게 대부분인데요. 자르고도 꼭 살균제에다가 살균제를 도포하거나 아니면 살균제를 발라주거나 아니면 살균제 물에 담갔다가 말린 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립토스는 일반 다육이 분갈이 흙과는 약간 다릅니다. 다육이 식물 그냥 일반적 국민이라고 불리거나 두둘레아 같은 경우는 크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거름 성분을 많이 넣는데요. 립토스 같은 경우는 거름 성분보다는 통기성이 좋은 통기성과 환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만큼 물음병에 아주 취약하다는 거죠. 빠른 성장보다는 오랫동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분갈이 흙의 주 성분은 통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퓨리나이트나 에스라이트 같은 통기성이 좋고 약간 건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재료를 많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마사와 퓨리라이트, 에스라이트, 폴라이트 그 다음에 약간 상토를 넣습니다. 근데 약간 10% 정도 넣는데요. 뭐 시중에서 파는 재료 중에 아주 고가의 재료들이 많습니다. 근데 굳이 비싼 재료보다는 싼 재료지만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사서 구입해서 만들어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래 오체니아사 같은 경우는 구엽이 힘이 없이 쭈글쭈글 거리는데요. 이럴 때 그러니까 처음 립토스를 키우시는 분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물을 줘야 될지, 현재 상태로 봐서는 수분이 없어서 쭈글쭈글해 보이지는 하지만 현재 꽃이 다 지고 완전하게 이제 탈피를 하는 과정이 아닌데 지금 물이 말라 있는데요. 이럴 경우 속에 뿌리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도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럴 경우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옆 주변으로 물을 한번 줘 보십시오. 물을 주고 나서 한 3일 정도 지켜봐 주신 후 구엽이 물을 빨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은 뿌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속에 신엽에 물이 이상이 왔을 경우가 높습니다. 이럴 경우 인위적으로 탈피를 하는 방법인데요. 양쪽에 손가락으로 양쪽을 잡고 옆으로 조금 찢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상처가 나서 죽지 않냐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약간 좀 안타깝죠. 자연적으로 탈피를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구엽을 벌려주는 거기 때문에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엽 스스로가 탈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라도 신엽이 나올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벌렸을 때 그 안쪽에 있는 신엽의 상태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엽의 상태가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탈피가 거의 완료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신엽이 아주 깨끗하고 잘 올라와 있죠. 이런 경우는 건강 상태가 아주 좋은 겁니다. 이런 경우는 대략적으로 물을 한 10%에서 20% 화분이 적게 이 정도만 주시고 구엽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완료되는 겁니다. 오체니아 같은 경우는 구엽이 엄청나게 큰데 신엽이 쌍두로 나오고 있어요.
쌍두로 나오고 있는데 아주 작죠. 이런 경우 구엽이 웃자랐을 경우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주기에 아주 신경 쓰라는 말이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구엽이 신엽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탈피를 할 때는 구엽이 어느 정도 말라서 쭈글쭈글 거려서 거의 없어질 때 그때 물 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립토스를 키우면서 가장 꼭 한 번쯤은 도전해 본다는 바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봄, 가을에 해주는 게 좋은데요. 보통 뭐 겨울에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발화 확률이 아마 낮겠죠. 성장기, 모든 다육식물은 성장기 때 분갈이를 하든 적심을 하든 아니면 발화를 하든 해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모습은 대략 한 6개월 정도 된 모습인데요. 사이즈는 한 1cm가 안 됩니다. 아직 1차 발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럴 경우는 물을 수분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 줘야지만 성장을 합니다. 1차 발화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립토스를 키우듯이 성장을 시키듯이 물을 주게 하고 분갈이를 하고 해주면 오랫동안 키울 수가 있습니다. 뭐 보면 아직까지 윗부분에 립토스의 모양들이 보이지 않죠. 이 경우 1차 탈피를 하면 그때 이제 모양이 생깁니다.